두 번째 그 베이시안 쪽, 베이시안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이해하시기로 하고요. 많이 질문을 좀 오히려 질문 대답하면서 어려워져 버린 것 같은데, 이게 두 번째 이제 판별 분석,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여기 이제 뭐 공분산이라는 게 나오고 판별 함수라는 게 나오고 판별 가중치라는 게 나오고 줄줄줄 있는데요. 여긴 범주형 연속형 다 할 수 있다 등등 나오는데, 한 가지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판별할 수 있는 그 선을 찾는 겁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선을 찾는 건데, 뭐냐면 여기 그 우리가 그 전에 그 통계하면서 F 스태티스틱 기억하세요? F 스태티스틱? F 값? F 값이 뭐였죠? 이거 그림이 뭐 이런 그림 뭐 있었고, 또 다른 거는 뭐 그룹 많이 넓어지긴 했어. 조금 더 뾰족하게 그려줄까요? 뭐 W라고 할까요? W 평균의 차이. 그다음 요게 내부, 외부 이렇게 해서 외부, 내부 이렇게 해서 내부분의 요 값이 이제 F 스태티스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부의 요 변화량보다 외부가 크다는 건 뭐냐면은, 요게 크다는 거는 얘 값이 크다는 거는 요게 크니까 구분이 잘 된다는 거죠. 구분. 얘하고 얘는 이제 얘네 구분이 잘 안 돼.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이 판별 분석에서는 여기 그 그림의 밑에 그림 두 개를 갖다 놨는데요. 자, 요거를 요 축에서 보면은 얘네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선을 만들기가 좀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축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요 선으로 딱 구분하면 구분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을 찾는 거예요, 요 선. 축을 이제 잘 맞춰서 요 사이를 이제 그 나눠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요쪽 축으로 보면은 요쪽 축에서 이걸 축으로 봐서 요렇게 하면 요 그룹하고 요 그룹이 여기 이제 분산이, 얘네는 여기 요렇게 분산이 돼 있고 얘도 요렇게 분산이 돼 있고 평균은 요만큼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내부에 퍼진 거보다 요 중심, 두 개의 중심이 퍼진 게 더 커. F 스태티스틱이 이제 요 축으로 봤을 때 요 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잘 나눠져.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서 판별을 하자. 그래서 요 선에서 이게 멀어지면 요거보다 값이 뭐 이게 큰 건가요? 크면은 요거, 작으면은 요거. 이렇게 이제 해보자. 라는 거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분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분산에 대한 얘기. 요 그룹하고 요 그룹의 분산을 이제 하는 거라서, 거기서 이제 중간에 20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하는데, 마할라노비스 거리는 뭐 그냥 요런 이 분산을 고려한 그런 뭐 표준 편차라고, 뭐 분산 표준 편차로 어떻게 보면 정교화 시킨 거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거리, 유클리디안 거리로는 여기는 뭐 2고 여기 1이고 0.5지만은 마할 라노비스 거리로는 얘는 같은 거리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으로 이제 나눠준 거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등고선 형태로 이게 분산, 이쪽 방향 분산, 이쪽 방향 분산을 이제 해서 거리를 측정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그 그림 자체가 이제 아까 요거죠. 요 축으로 보면은 여기 A 그룹하고 B 그룹이 A 그룹 분산이 요거고 B 그룹 분산이 그거고 이 중심 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요 축을 잘 찾아내 주는 게 이제 그 LDA인 거고 양쪽을 이제 잘 구분하게. 근데 뒤에 보면은 PCA라는 놈이 있어요. 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라는 거는 사실은 분산이 제일 커지는 이제 그런 그 축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체. 이거는 보시면 이 그림도 보시면 얘는 그룹 2개에 대한 얘기고 얘는 그룹 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PCA 같은 LDA는 그래서 얘가 이 그룹이야 저 그룹이야 하는 그 값이 있어야 돼요. 다시 그 지도학습이라면 지도학습인 거고 PCA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얘는 이제 하나의 그 데이터셋이 어느 축으로 다 그 변화가 심한가 그쪽을 찾아내는 게 이제 PCA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DA 쪽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아까는 이제 론 데이터 전체를 썼는데 이번에는 3,000개만 들어있는 걸 좀 쓰실 거고요. 3,000개만 쓰시고 그걸 읽어와서 이제 3,000개짜리 해서 쭉 보시고 나서 그 LDA가 들어있는 그 패키지 MASS 얘를 이제 만약에 없으면 인스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gplot 라이브러리도 로딩해 주시고 LDA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그 연체 여부를 이제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2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borrower score 그러니까 대출자의 점수, 신용 점수일까요? 뭐 그 다음에 그 payment income 그러니까 그 대출한 거랑 그 사람의 소득 DTI 우리는 DTI라고 부르나요? DTI 뭐 그 레이쇼 그 2가지를 이제 갖고서 LDA를 이제 해서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서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면은 이게 스케일링에서 LD1이 나온 게 보로워 스퀘어에 따라 그 스코어에 따라서는 7 플러스가 그 7이 되고 이제 페이먼트 뭐 레이쇼에 따라서는 좀 그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여기 책하고 이 책의 데이터가 약간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 그 레이블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나서 이게 내가 저거 표시를 안 해놨는데 이게 요 디폴트하고 페이오프가 이게 뒤집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한번 지금 그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디폴트 그러니까 연체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보로스 그 신용 점수가 높으면 이게 더 연체 가능성이 높다는 건 좀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 얘네 둘이 책에서는 이게 팩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뭐 한번 해놓고 그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는 우리가 해석해 보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시고 그리고 나서 요 확률 예측한 거 디폴트라는 그 확률을 이제 그 바인드 여기다가 C 바인드 여기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컬럼 바인드 컬럼즈도 있지만 C 바인드도 있거든요. 컬럼 바인드 해서 그 컬럼을 하나 여기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LDA 한 결과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얻고서 그 LDA 데이터 프레임이 디폴트 가능성이 이제 뭐 0.499 여기 그 요게 빠진 것 같아요. 여기 책에 이제 요 보시면은 여기 그 208페이지 그 책에 그 보시면 데이터 LDA 언더스코어 DF0란 거를 썼는데 이걸 얻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찾느라고 찾아봤는데 이게 뭐냐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해야 이게 그 되는
것 같은데 뭐냐면 디폴트 요 선을 그리기 위한 거예요. 디폴트 라인 그러니까 디폴트 가능성이 0.499하고 0.51인 데이터만 모아서 요거를 여기서 선을 라인을 그린 거거든요. 라인 그린 건데 책에는 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대충 해서 했는데 직선 어느 정도 모양은 비슷한데 딱 그 모양으로 나오는 것 같은 한데 한번 해보시죠 뭐. 요까지 하시고 그 점 그려 보시면은 어떤 모양인지 좀 나올 겁니다. 예, 아니 얘기하십시오. 포트 벡터 머신하고 어쨌든 좀 용도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예, 예. 책에 있는 모양으로 잘 나오나요? 약간 뭐 다르긴 할 텐데 거기서 그려지는데 그 probability of default, probability default가 왼쪽 상단이 높은가요? 아래쪽 상단이 높은가요? 혹시 그림 나오신 분 계세요? 예. 거기 그 색깔 진한 정도가 진하면은 디폴트가 높은 건가요? 1.0. 요거까지는 데이터가 꼭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엑스리밋이나 그런 걸 바꾸시면은 그 영역을 그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이 책에는 그 보로 스코어가 0.0부터 75 위아래 페이먼트 레이쇼 요게 범위가 다른가? 어떤가요? 페이먼트 레이쇼가 어떻게 요 위쪽을 좀 자른 것 같죠? 아래쪽도 좀 자르렸나? 뭐 영역을 잘라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요거는 뭐 시바인드라는 거 하는 거랑 요게 지금 책에 그 DF0라는 놈이 없어서 만들어 준 것만 보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